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김상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날짜는 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1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이런 시점인데,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올해 EBS 수능 특강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될 걸로 이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수능에서 50%가 이제 EBS에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국어 시험지를 딱 펼쳐보면 문학 작품이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5개가 EBS에 있는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EBS 이건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이제 50% 연계를 하는데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 이 EBS의 어떤 영향력, 어떤 시험장에서 그 EBS가 주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사실 엄청납니다. 뭐 거의 그러니까 평가원이 말하자면 학교 내신처럼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의 시험 범위를 이미 지정을 해준 거죠. 그지? EBS로.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 EBS에 대한 학습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2027 학년도 올해도 우리 EBS를 또 잘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김사원 커리에서 거의 뭐 EBS 연계 학습의 거의 뭐 대명사죠. 그래서 EBS를 부탁해. 올해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with MB 써놨는데 이 MB가 뭔지 알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들 텐데 이거는 뭐냐면 메가 스터디 북스입니다. 메가 스터디 북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EBS를 부탁해 이 커리 컨텐츠는 저 이제 김상 국어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메가스터디 북스와 제가 콜라보를 해서, 그래서 메가스터디 북스가 만드는 교재를 제가 이제 강의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 내용도 좀 이제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학년도 올해도 EBS를 부탁해와 함께, 특히 이제 올해는 메가스터디 북스와 함께 또 우리가 EBS 자 멋지게 또 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용어를 조금 하나만, 그지? 자, 뭐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듄타케라고 가끔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듄타케. 그래서 그게 뭐냐면 EBS를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 치실 때 이게 영어인데 한글로 치면 이게 요렇게 나와요. 듄, 이게 EBS가. 그지? 그래서 이 EBS를 부탁해를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제 워낙 좋아해 주시고, 또 이거 여러분들 줄임말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걸 이제 듄타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듄타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EBS를 부탁해 이야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EBS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수능에 무려 50%나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게 분량이 연계가 되는데, 국어에는 이제 3가지 영역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일단 선택 과목, 언매 화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가 이제 완성이 되죠. 3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 각각의 영역이 이제 모두 EBS를 활용을 하지만, EBS를 50% 연계를 하지만, 각각 이제 활용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EBS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이 각각의 연계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하나씩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씩 해보면 일단 선택 과목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끊어서 한번 해보면, 일단 이 선택 과목은 이제 화작과 언매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화작과 언매에서 EBS가 어떤 그런 시험장,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선택 과목도 아마 올해 수능이 끝나면 이제 연계했다고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 연계하는 양상이 EBS 원 지문을 이제 그대로 활용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체감할 수가 있거든. 근데 화작하고 이제 언매는 그냥 EBS에 있는 소재를 그냥 하나 따가지고 지문을 아예 새롭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딱 비교를 해보면, 와, 이게 여기서 나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에서 뭐 예를 들면 화법에 뭐 EBS에 있는 지문을 막 그대로 외운다든지 엄매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매체 뭐 EBS 매체 수능 특강에서 매체 지문을 뭐 그대로 외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작 엄매 특히 이제 엄매에서 문법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EBS에서 뭐 어떤 문법 문제를 뭐 그 포인트를 그대로 따온다. 그래서 뭐 EBS에 올해 뭐 품사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능에도 절대 문법에서 부사는 안 나온다.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선택은 사실상 EBS 연계가 의미가 없다. EBS 연계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화작이나 엄매를 이제 뭐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고 해서 EBS를 풀어보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뭐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계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와, 그 이 수능 수특 내가 화작을 안 풀어서 수능 특강 엄매를 안 풀어가지고 나중에 수능 완성도 나오죠. 내가 수능 완성을 안 풀어서 그것만 풀어봤으면 EBS만 풀어봤으면 이거 와 그냥 다 답 고를 수 있었는데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와 시험 망했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선택은 사실상 EBS 연계와 거의 연계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독서인데 문학과 더불어서 공통 각각 17문항씩 출제되는 가장 주요한 파트죠. 그리고 작년 수능 국어도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그 작년 수능 국어가 이제 어렵다고 했을 때 가장 어떤 그 또 이 변별력의 핵심이 또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정말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독서를 잘하는 자가 지금 현행 체제에서 수능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절반이 나온다는데 김상훈 너 말처럼 그럼 독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치? 자,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자. 이 독서는 연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아까 이 선택 과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양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런 식이에요. EBS 원 지문이 이제 이렇게 원 지문이 출제가 되어 있다. EBS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어떤 독서 지문이 있으면 자,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를 출제를 하겠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수능인데, 자, 수능을 하면, 자, 만약에 EBS가, 자, 뭐, 예를 들어서 EBS 원 독서 지문에서 한 요만큼을, 예를 들어 그대로 잘라내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한다. 그지? 만약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수능 독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수능 독서는 어떤, 국어에서 독서는 배경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서 뭐든 그냥 착착 잘 읽고 지문 장악하고 이해하고 정리해서 빨리빨리 푸는 거야. 그치? 요 게임을 하는 건데 만약에 EBS 원 지문에서 그냥 지문을 똑같이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EBS 원 독서 지문을 놓고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그 연계 초창기 진짜 EBS 연계 정책이 지금 이제 10년도 훌쩍 넘었는데 맨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사실 출제자들도 이 연계를 어떻게 세련되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독서를 진짜 EBS 원지문을 거의 이렇게 내신 시험 같이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를 막 했는데 아니면 초기에는 그렇게 출제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자 EBS 자 독서 지문 펴라 여기에서 요거 자 외우고 막 빈칸 넣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아까 그 선택 과목 제가 아까 언급드렸는데 거의 그런 식의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EBS 원 지문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꼭 이 지문에서 핵심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거 설명하다 살짝 나오는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 뭐 이런 것들을 딱 따다가 주로 첫 문단에서 화제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들 출제하는 거 보면 한 4줄에서 5줄 정도 EBS 지문을 활용을 해요. EBS 원 지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 화제를 끌어낸 다음에는 자 이제 EBS랑 완전 상관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독서 지문의 어떤 핵심이나 문제의 핵심은 EBS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거의 구성이 딱 돼버려요. 이게 지금 얘들이 EBS 연계를 하면서 계속 수능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서 연계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EBS를 좀 잘 읽어두면 한 몇 줄 도움이 돼. 한 몇 줄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차피 보통 서론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그니 넘어가서 정작 본격적인 내용에서는 EBS 안 봤으면 와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연계하는지는 이해하셨을 텐데, 자, 이게, 자, 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현상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되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 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막 이런 거에 우리는 또 팔랑귀랑 현혹되고, 아, 그런가? 막 거기에 쓸려가고, 원래 인간은 그래. 그지? 그냥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한 해의 평가원의 공식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6월, 9월, 수능. 이게 평가원 이제 공식 시험 3번이죠. 3월, 5월, 7월, 10월은 교육청. 그래서 이거는, 출제 기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시험은 EBS 연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지? 이거. 그래서 이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평가원이 이제 출제하는 시험만 EBS 50% 연계를 정확하게 지켜주는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6월, 9월 수능이, 자, 지금 독서 영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영역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6월 달에는 해마다 그래요. 우리가, 자, EBS 연계하고 있다, 얘들아. 잘 봐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계를 꽤 많이 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김상훈 너가 이거 일부 그래서 시험장에서 사실 거의 체감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그대로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지문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해보면 6월이 끝나면 막 EBS 독서에 대한 막 학생들이 크레이지 막 이런 게 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막 선생님 독서 안 해주나요?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커. 근데 자, 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6월은 이제 우리가 EBS 자 이만큼 반영한다라고 해가지고 EBS를 꽤 독서형에서 반영을 하다가 9월에 가게 되면 이 정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연계를 훨씬 이제 체감이 좀 힘들게. 그래도 9월까지는 좀 살아있을 수도 있어. 한 지문 정도는 약간 EBS를 좀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 수능에 가면 훨씬 이 비중이 줄어들어요. 훨씬 이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매해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독서에서는 뭐 EBS 공부한 게 사실 시험장에서 나오긴 했었나? 이런 식의 반응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학생들이. 그치? 근데 사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1월 20일에 찍고 있는데 저도 내가 이렇게 다 지금 1월 달에 이야기해놨는데 올해는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하지? 뭐 예를 들면 6월, 뭐 9월 막 이거 똑같이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 일만의 불안함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지금까지 특히 수능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도. 특히 최근 한 5년 정도 잡은다 치면은 수능은 사실 EBS 연계를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지? 그렇게 연계를 출제를 했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또 6월, 9월에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면 별로 뭐 그래 보이진 않지만 만약 바뀐다면 제가 또 파이널이나 뭐 9월 평가원 해설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럴 일 없었어. 수능은 어쨌거나 그래도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풀게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 막 너무 막 뭐 EBS 독서랑 연계해가지고 무슨 막 배경 지식을 쌓고 막 이런 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괜히 그런 거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독해력을 키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연계의 관점에서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괜히 요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독서는 사실 연계의 관점에서 잘 모르겠다. 그지? 자,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이제 문학인데 이 문학은 그게 있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 독서도 그러니까 지문을 새로 쓸 수가 있는가. 그게 커요. 이 화작도 아까 엄매도 사실 선택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 문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품을 바꿔서 쓸 수 있나요? 작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BS 원 작품을 출제자들이 요건 EBS 있고 하니까 조금 그냥 바꿔서 우리가 새로 쓰자. 이런 거 가능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작품이 그대로 나와. 작품이 그대로 나오고 그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가 수능은 원칙적으로 처음 보는 작품을 시험장에서 파파박 읽고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순발력 어떤 뭘 만나도 그지?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막 이런 거잖아. 어떤 개념으로 이걸 뚫어내고 막 이런 건데 내신은 뭐야? 내신은
그냥 이미 다 사전에 예고된 작품, 예고된 범위에서 그냥 나오는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이거를. 그지? 근데 문학은 절반이 그냥 봤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아, 이 영향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이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고, 제가 좀 뒤에서 이 문학의 그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고전소설에서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축지법 쓴다. 축지법. 그래서 뭐 한 걸음 걸어갔는데 막 천리를 가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축시법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축시법. 그래서 막 그냥 시간 그냥 5분 읽을 거 나는 그냥 30초면 딱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러면 진짜 좋을 텐데. 여러분 국어 모의고사 좀 풀어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국어가 결국은 이게 시간 싸움이 되거든, 해보면. 그치? 근데 문학에서 이 EBS 문학에서 충분히 축지법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봤던 작품이 그냥 나오니까 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냥 막 슉슉 넘어가면 지문 작품 읽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문제도 그만큼 빨리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EBS 연계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EBS 연계의 결국 핵심은 선택 다시 의미 없고 독서는 뭐 6월 끝나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와 또 크레이지 하다가 결국 수능 가면 뭐가 연계돼 있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독서는 진짜 한다면 9월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해의 경향이나 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6월, 9월에 일부 지문을 출제하고 나면 또 겹쳐서 또 더 반복 출제하기 어려운 또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9월 끝나고 파이널 정도에서 그냥 좀 가볍게 한번 다뤄보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학이 진짜 이 EBS 연계의 핵심이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때 시험장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EBS 학습은 결국 뭘 공부하는 거야? 이게 수능 대비로 연계를 준비한다면 그렇지 문학을 결국 공부하는 거야. 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요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EBS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다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아마 이제 현역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아마 이제 3월에 개학하면 보통 학교가 수능 특강을 그 학교 교재로 많이 합니다. 요즘 많이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뭐 독서 중심, 어떤 학교는 또 선택, 어떤 학교는 문학 중심으로 뭐 어떤 학교는 막 섞어서 나오고 이러면서 막 내신하다 보면 그냥 막 뭐라도 잘 공부해두면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EBS 중요하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연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 연계 대비로 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EBS를 가지고 그냥 국어를 좀 공부하자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다른 영역이다. 요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EBS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이 이제 결국 자 EBS의 연계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영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이 뭐냐면 요거는 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작년까지는 이제 EBS 교재를 이제 저희 김상훈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EBS를 부탁해 준탁해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메가스터디 북스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메가스터디 이제 북스를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 영역별로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살렸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가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문 하나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산문 하나 요거는 이제 아직 EBS 작품은 아닙니다. EBS 작품은 아니고 다른 작품을 가지고 샘플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샘플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작품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샘플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 이제 교재랑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EBS를 부탁해가 올해 자체 교재를 안 만들고 메가스터디 북스와 이제 콜라보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EBS를 부탁해 교재는 진짜 EBS의 정석이고 너무 아름다운 교재였는데 그냥 다시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자체 교재에 대한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EBS 부탁해 교재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호응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교재 제작 과정에 거의 이제 직접 다 참여를 하고, 막 이런 이제 표현 하나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을 절대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필자분들이나 저 연구실에서도 이제 교재를 만들지만 제가 이거 직접 다 검수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채워 넣기도 막 했어요. 그지? 그래서 사실 그 EBS를 부탁해 보면은 엄청난 레퍼런스들이 많았는데 막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는 막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그랬어.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문학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 문학 소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또 이제 그 이 셜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또 전공을 해가지고 또 문학을 너무 좋아서 갔어요. 여기를 국어국문학과를 좋아서 가가지고 어떤 그래 어떤 저의 전문성이나 문학에 대한 애정이 이제 강의나 교재에 또 표현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저도 오래 또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거의 교재에다 그냥 저를 갈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찍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더라고 이게 강의를. 그러니까 교재 그 EBS 교재가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말하자면 딱 지금 1월 말, 2월 초에 딱 출시가 되면 그걸 보고 이제 교재를 파파박 만들어서 보통 여러분들이 4월 초반에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한 2월, 3월 2달 안에 교재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시만 해도 30작품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고 다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 또 막 만들어서 제가 내용 집어넣고 그지? 그렇게 하고 또 와서 이제 강의를 찍고 이게 사실 한 개인으로서 거의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좀 작년에는 좀 소설 강의를 좀 가볍게 진행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가스터디 북스는 사실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거 보고 있었고, 이 메가스터디 북스는 지금 뭐 올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교재가 아니고, 이미 뭐 여러분들, EBS 연계 역사 10년 넘게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해마다 서점에서도 또 살 수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이 교재들을 또 강의 교재로 막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뭐 N수하는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2 학생이더라도 작년에 학교 내신에서 뭐 EBS를 활용해가지고 이 메가스터디 북스를 활용했던 친구들은 이 교재 포맷이 상당히 낯익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요거 인물 구조도 그 다음에 요거 소설 줄거리 있게 상세하게 특히 이제 노란 바탕으로 이제 눈 편하게 줄거리 밑에 바탕 깔아주고 그 다음에 EBS 이제 수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수록 장면에 대해서도 이제 E 표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별도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것들이 저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이 자체도 유명하고 퀄이 좋은 교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막 이제 막 뭐 김상훈이 뭐 둔탁해를 버렸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웃소싱이죠. 경제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북스가 책은 잘 만들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 교재로 저는 이제 강의에만 완전 집중을 해서 진짜 그 어떤 이 작품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튠타케가 담고 있던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정통의 깊이와 안목 그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 완전히 다 녹여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튠타케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EBS를 부탁해 튠타케도 사실 EBS 연계학습의 거의 대명사고 또 김상훈 하면 EBS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지? 이런 강력한 컨텐츠와 어떤 그런 교재 강의였는데 올해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재 이 관련된 부분에도 좀 몇 군데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도 교환하고 어떤 그 교재를 좀 발전시키는 데도 나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작품에 이제 요거 앞에 보면 맨 앞에 이 작품 로드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거 며칠 전에 이거 메가스터디 북스랑 이야기하면서 요거 제목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뭐 이 작품의 핵심 뭐
이 작품의 뭐 감상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요거 로드맵 뭐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아이디어도 드리고 또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막 됐고, 그다음에 소설에서도 막 인물 구조도 이런 거 좀 앞부분에서 훨씬 더 강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교재를 아무래도 이제 소설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줄거리를 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줄거리가 너무 길다 보면 그냥 줄줄줄 읽다 보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 줄거리, 상세 줄거리 앞에 간단 줄거리를 좀 넣어주자. 그러면 학생들이 요거 이 간단 줄거리를 일단 먼저 읽고 틀을 잡은 다음에 저는 세부 줄거리 들어가면 약간 그 빈 곳을 채워가는,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아이디어도 드리고 해서 또 실제 교재에 또 반영이 돼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진짜 최강의 교재와 최강의 강의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문학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문학은 자 이제 운문 산문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운문은 현대시랑 이제 고전시입니다. 현대시랑 고전시인데 현대시는 그냥 한 작품을 통째로 내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시험장에 갔는데 보통 현대시 지금 2작품 내는데, 하나는 EBS 밖에서 내고 50%니까 연계가, 하나는 EBS에서 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현대시 한 작품인데 내가 그냥 봤던 거 그대로 나와버려. 공부했던 거, 그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그지? 특히 현대시만 하다 보면 혼자서 괜히 이상한 생각에서 뭐 문제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고전 시간은 이제 가사나 연시조 같은 긴 것들이 있거든. 긴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EBS에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트렌드가 뭐냐면, 가사나 연시조를 EBS 수록 부분에서 거의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고전시가가 북새곡 가사 작품이 나왔는데, 그 북새곡의 거의 대부분이 원 EBS 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새곡도 엄청나게 긴 작품이었는데, 그 주로 이제 EBS 수록 부분을 기준으로 학습을 정확하게 해놓은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나왔네? 나 이거 아는 건 작품인데 아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거는 재작년에 간민가도 그랬고, 그지? 요거. 그래서 이런 경향이 최근 한 3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그 작품은 이제 그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현대 어플이 밑에 이런 거 이제 넣어놓고 옆에 작품 분석 노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거 좀 정리해 가면서, 또 현대어 해석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같이 정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의 포맷,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설, 그다음 필요한 설명들 옆에 날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의 어떤 표현상 특징, 그다음 내용상 의미가 있는 지점, 그 다음에 3번은 외적 증거라고 해서 주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논문들, 그지? 그다음에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연구, 쉽게 말하면 이제 출제자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연구 서적들, 논문들을 이제 추려서 정리해 놓는 게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작품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빈칸 넣기식으로 문제 풀어볼 수도 있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새로 이제 들어간 이 부분이 이 평가원의 알고리즘 부분인데, 이제 주요 작품들은 지금까지 평가원에 기출되었었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그 문제가 연관지어서, 이 작품과 연관지어서 어떤 부분을 물어봤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딱 정리하실 수 있게, 그치?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처음에는 이제 평가원의 관심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항목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야기 막 해보시더니 요즘 학생들은 MG는 알고리즘이 좀 더 와닿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평가원 알고리즘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의 뭐 이 작품에 대한 완전 학습이 그냥 한 번에 딱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제 소설인데, 이제 고전소설, 현대소설, 극문학은 대체로 비슷한 포맷으로 갑니다. 그런데 현대소설, 사랑과 손님과 사랑받은 손님과 어머니 이건 아무튼 뭐 올해 EBS 작품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시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 제목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연상해서
이 작품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제목의 의미. 그 다음에 인물관계도.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되게 지금 단초로 해서 사실 3명밖에 없는데, 어떤 건 막 되게 복잡하고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인물 구조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얼개를 이제 잡아보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작품의 이제 기본적인 해제, 전체적인 어떤 설명. 그 다음에 외적 증거들, 이거. 또 그 연구 서적이나 논문들 정리한 것들 포인트.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소설은 줄거리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이제 최대한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 작품을 읽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또 줄거리 최대한 잘 기억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작품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까 이런 것들 또 찍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먼저 설명드렸듯이 이제 상세 줄거리, 너무 자세한 줄거리도 있지만 요거를 좀 간결하게, 특히 이제 소설은 5단계 구성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틀을 딱 먼저 잡고, 그지? 큰 틀 안에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치? 이거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2단으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년까지의 여기 메가북스 요거 이제 EBS 교재는 소설을 되게 여러 장면을 추려서 수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도 EBS 수록 장면뿐만 아니라 좀 이 작품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을 막 요거 이렇게 여러 개로 추려서 수록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이상의 지금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EBS 연계작을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냐, 그냥 EBS 수록 부분, 아까 제가 고전시가에서 연시조 가사도 그렇다고 했는데 소설이 딱 그러고 있어. 그래서 EBS 수록 부분을 적을 때는 한 절반, 많을 때는 전체, 그래서 평균 3분의 2 정도를 그냥 EBS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전부터는, 올해 버전의 이 메가 스터디 북스 교재부터는 소설을 여러 장면 수록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또 괜히 부담이 되고 헛고생 시키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보는 게 맞지만, 이거 장면은 딱 EBS 수록된 장면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왜냐하면 출제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치?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다만, 이제 EBS가, 이제 평가원이 EBS 수록 장면을 기준으로 조금씩 내용을 앞뒤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으냐만,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장면만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 있게.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까지 우리 튠탁계 교재에서도 소설은 딱 EBS 수록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연계율은 50%라서 소설에서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중에서 한 작품을 연계합니다. 그리고 한 작품은 비연계로 출제하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는 수군가를 EBS에서 출제하고, 독가촌 풍경은 아예 비연계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달라질 수 있어요. 뭐 현대소설을 연계를 하고, 고전소설을 비연계로 낼 수도 있는데, 작년 수능은 아무튼 그랬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수군가도 되게 독특한 장면이거든. 무슨 뭐 간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고, 막 호랑이가 무슨 자라 잡아먹냐 막 이런 되게 독특한 장면이었는데, 그것도 작년 EBS 수록 부분에서 3분의 2 이상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 EBS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금방 시험장에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BS 수록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문의 구성.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또 옆에다가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이 출제 포인트 나눠서 운문처럼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최근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EBS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그지? 이거.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빠짐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 대비로도 하지만 또 학교 내신으로도 또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지? 또 그거에도 빠지지 않게 필요한 내용들은 다 또 자세하게 또 빠짐없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EBS 올해 또 수능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냐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이 포인트거든. 그래서 포인트인데, 요거 설명 안 했군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올해 EBS, 올해 이 메가 스터디 북스 EBS 교재에 올해부터 들어가는 내용인데, 기출이 있는 작품들은
기출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막 EBS 뭐 연계 교재라서 이제 문제들도 막 많이 또 이제 풀어보고 싶어하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가 있을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보실 수 있게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 진짜 올해 이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EBS 이거 너무 이제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교재는 되게 자세하게 내용들이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내신용으로 활용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게 수능과 내신 그리고 또 제가 강의에서 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박힐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EBS에 대한 학습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방향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EBS 나왔는데 괜히 또 마음 급해지고 막 괜히 막 또 혼자만의 방법으로 막 또 하면서 소위 말하는 또 개고생만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이상하게 또 뭐 EBS 필요 없다. 그냥 뭐 피지컬로 다 뭐 이기면 된다. 뭐 이런 또 그냥 그런 허세 부리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막 슉슉 축식법 쓰고 있는데 지 혼자 그거 읽다가 그지? 피지컬 또 1년, 2년 막 더 기르는 또 이런 또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EBS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제 EBS를 부탁해 강좌에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에 지금 예정 1월 30일에 첫 강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봉 박두 1월 30일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EBS를 부탁해. 그래서 우리 김사훈 국어 이제 모토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포텐셜이 저희의 열정과 만나서 다 여러분들 어떤 잠재력이 폭발하고 여러분들 꿈이 다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서 멋지게 강의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여러분들 그 본 강의에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